6월 15일 코로나19 감염병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관련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1256만 여분이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 1차 접종자가 73만 여분, 2차 접종자가 25만 6천 여분이셨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오후쯤에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반기 내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의료진, 관련 공무원 등 업무 종사자분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분기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의 사회 필수 인력,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또 9세 이하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 등이 그 대상이 되십니다. 대상자들의 그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에 따라 사전 예약 이틀 만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처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분들이나 명단 제출이 누락되어 각 소관부처를 통해 다시 조사된 대상자분들에 대해서는 6월 28일 0시부터 30일 18시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또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3분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백신에 대한 신청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하반기 국내에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가 좀 다양해지면서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다종 백신 운영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 위탁의료기관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분기에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늘 15일부터 3일간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백신 종류를 조사합니다. 2개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신별 접종 공간과 인력, 시설의 그 구분에 대해서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염려를 끼쳤던 오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식표 등을 활용하여 백신별 대상자를 구별할 예정입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에서는 백신의 보관, 접종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의료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6월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700만 회분 중 570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130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확진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그 고령층의 경우에 지난해 12월 5주차 그 발생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15.8명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4월 3주차 이후에 환자 발생이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률이 90%에 도달한 6월 2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2.3명으로 줄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이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예방접종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서 환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치명률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원 등의 그 교육시설에서 그 집단 감염 관련 사례와 위험 요인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은 올해 1월 이후에 총 50건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1,056명입니다. 주로 밀폐된 학원 환경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 사례인 경기도 군포시 어학원 관련 사례의 경우에 학원 종사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시설 내에서 이용자 30명, 종사자 6명 등 총 3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지표 환자의 진단이 지연되었으며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환기가 미흡한 좁은 시설 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한 그 공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강의실 내에서 확진자의 비말이 30초 내에 전체 공간으로 쉽게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다중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환기와 소독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께서는 수업 전후 강의실 그리고 복도 등의 출입문과 창문을 충분히 열어주셔서 자연 환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좀 시설 이용을 자제하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 착용 철저, 수업 전후의 대화 자제 등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구와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충분한 자연 환기를 실시하는 동시에 환기 시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창문과 출입구 등을 완전히 개방하여 주십시오. 또한 건물 내에 기계 환기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는 환기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그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은 16.5%입니다. 총 631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이 진행되었고 모두 226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되어 변이 발견률은 35.8%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신규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 226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파형이 192명, 베타형이 3명, 감마형이 1명, 델타형이 30명이었습니다. 이 중 31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으며 195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국내 감염자들의 그 신고 지역은 경기도가 35건, 대구 24건, 충북 23건입니다. 한편 지난 5월 4일부터 총 18차례에 걸쳐서 그 부정기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신 인도 제외 국민은 총 3,048분으로 현재까지 입국과 격리 단계에서 모두 7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9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변이 바이러스, 특히 그 중에서도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무척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타형 변이는 그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방어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1회 접종 시에는 방어 효과가 충분치 않았지만 2회 접종 시 예방 효과는 그 60에서 60%에서 88%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과 같은 중증의 방지 효과는 92%에서 9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이 유효하게 작용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디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2회 예방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철저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적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그런 관리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에 주의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항체 형성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좀 방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력한 면역 효과를 위해서 2차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집단 면역이라고 불리는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방어 효과 형성에도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백신 접종이 주는 안도감으로 개인의 방역수칙 그리고 위생수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는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며 보다 빠르게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늘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되었고 더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또한 빈틈없이 방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